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부동산 전망대 모수진입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에 앞으로의 규제와 가격 안정화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보유세 개편안 관련해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대해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입니다. 언제쯤 시장이 좀 풀리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때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어 오늘 한남 뉴타운 다세대 입주권과 거여 뉴타운 다세대 입주권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 해결해 주시러 나왔을까 궁금한데요. 오늘도 한성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요, 연속적으로 미국 금리를 지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 국내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요. 세계 경제 상황과 국내 경제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현재 세계 금리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세계 금리는요, 지금 특히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인하에서 인상 기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 어떻게 됐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18년 6월 13일 날,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날 바로 올렸죠. 1.75에서 0.25에서요. 2%가 됐습니다. 자, 미국만 나홀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만입니다. 미국만. 자, 그러면 다른 나라를 한번 볼게요. 다른 나라. 자,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현재 1.5입니다. 그럼 미국과 0.5포인트 차이가 났죠. 자, 2017년 11월 30날 1.25에서 전격적으로 0.2를 올렸습니다. 자, 올린 이유가 뭐냐? 이때 미국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때 미국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0.25 올려서 1.5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보면 벌써 0.5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자,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대한민국 금리를 반드시 올리는 건 아닙니다. 자, 금리는 금리고요. 경제는 경제입니다. 자, 각국 상황에 따라 그 금리를 올리는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경제 상황에 따라 올리는 겁니다. 경제가 좋지 않는다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됩니다. 인하를. 자,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요, 금리를 인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나라는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요. 자, 일본 볼게요. 일본이 마이너스 0.1입니다. 중앙은행 금리입니다. 이거는요, 중앙은행 금리 마이너스 0.1입니다. 2016년 2월 1일 날 전격적으로 제로에서 또 0.2를 내렸죠.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2016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면 미국이 연속적으로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금리 올렸으니 따라가야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자, 그런 건 아닙니다.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의 어떻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냐. 경제를 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누가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러면 머리 없는 뭐다? 따라하기가 되는 거죠. 자, 다른 나라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자, 미국 금리 올리면 그럼 따라하기가 되는 나라 한번 볼게요. 어느 나라가 따라를 하고 있는지. 자, 제가 한번 보면
인도네요. 인도. 자, 인도. 자, 인도. 또 하나 볼게요. 멕시코네요. 멕시코. 자, 좀 다 지우고요. 자, 따라하기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그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 멕시코. 자, 인도와 멕시코. 지금 엄청난 위기에 지금 와 있죠. 어떻게. 경제가 지금 안 좋은데, 이런 지역은 달러가 지금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6.25입니다. 또 멕시코는 7.5예요. 달러가 유출이 되면 그 달러를 잡아놓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예,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IMF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IMF를 겪었잖아요. 자, 지금 신흥국들, 특히 인도가요.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이 어떻다? 지금 저 인도네시아 6.5죠? 예. 예. 잘못하면 IMF 올 수 있다고 지금 언론지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지역은 올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금리가 올리면 달러가 양적 완화해서 양적 축소가 되면 그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출이 잘 되는 편이에요. 자, 수출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유보금, 예, 달러 유보금이 세계 매리 거의 6입니다. 자, 6위를 하고 있다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미국 금리 2%고요. 우리가 1.5면 0.5%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또는 1% 이내까지도 저희는 그러니까 갭이요.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1% 갭이 나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 시각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금리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봐서는요. 금리 못 올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은요. 나홀로 지금 상승하는 겁니다. 나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죠. 자, 미국은 어떻게 금리, 예, 기준금리 6월달에 올렸고 또 올린다고 그랬죠. 연속 2회 정도요. 자, 그 이유는 2분기 경기가 회복이 또 됐어요. 또 고용 시장 개선도 되고 있고요. 물가 목표치가 2%에 근접해 있어요. 자, 금리 그러면 올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요. 금리를 올려야 더 많은, 그러니까 너무 급속도로 성장해도 안 됩니다. 이 금리가 성장을 늦췄다도 할 수 있고 성장을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요. 1.5에서 제가 예측해보면 동결로 가지 않을까. 자, 미국 금리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전에 TV 나와서 또 어떤 분들은 미국 금리 올리면 다 올린다고 그러죠.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5 차이가 났는데 왜 못 올리냐. 2분기 실업률 최악이에요, 우리나라요. 지금. 청년 실업률 최악입니다. 경제 상당히 암울합니다. 남북 경협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는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일본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을 제가 따라간다.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일본은 마이너스 0.1이죠. 자, 일본은 미국 금리 올렸다고 올릴까요? 동결입니다. 일본 또한. 자, 왜 그럴까요? 환율 요동은 지금 엔고예요. 아직도 엔고요. 수출 부진하죠. 일본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률 연속 마이너스죠. 자, 그렇다면 한국도 지금 일본처럼 따라간다면 우리도 일본과 금리를 내려야죠.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왜 금리를 왜 올립니까? 금리 올렸다 그러면요. 지금 가계부채 1,500조죠. 1,500조에다가 금리 올리면요. 가격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기업 투자가 점점 더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이 그만큼 이자를 많이 내죠. 그 이자 부담 때문에 고용 창출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금리를 좀 내릴 겁니다. 대폭적으로. 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양적 완화 하는 거죠. 자, 양적 완화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3조 5천억. 예, 추경련 또 받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금 예산이 450조 얘기하는 겁니다. 자, 450조. 엄청 큰 겁니다. 재작년에 300조였어요. 150조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양적 완화를 하는 거다. 예, 바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 4.35입니다. 자, 4.35인데 동결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성장률 둔화됐어요. 지금 잠재 성장률도 7%에서 6% 했고요. 여기에
수출 부진하죠. 내수 침체되죠. 미국과 보호무역 마찰이 지금 시작됐어요.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도 피해보고요. 여기에 또 신흥국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7월달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자, 지방 부동산 시장 예측합니다. 금리가 동결로 됐을 때 대한민국이요. 자, 지방 이미 거래 절벽 됐죠. 서울 신규 주택만 나흘로 상승한다. 나흘로 상승하는 겁니다. 다른 건 돈이 안 된다. 제가 봐서 말씀드리면요. 자, 전면적 재건축 재개발 추진 보류했죠.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재선됐지 않습니까? 자, 전면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냐? 도시 재생한다면 도시 재생. 리모델링이에요. 예, 리모델. 기존 주택을 좀 이쁘게 가꾸는 겁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공급이 더 줄겠죠? 자, 공급이 더 줄면요. 신축 아파트는요.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상승이죠. 예. 이제는 제가 봐서는 경쟁력 지금 500대 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요. 대부분이 800대 1, 1000대 1도 넘어갈 것이다. 내년도는요. 1000대 1 거의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예측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 금리 올림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달러 유출로 IMF 지금 이게 오고 있다. 자,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에 베트남까지요. 그러면 투자 잘 하셔야 됩니다. 지방 투자 및 해외 투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돈 버는 방법 하나 원포인트 레슨 해드릴게요. 자, 신흥국 바로 IMF 왔을 때 그때 대폭 나갔을 때 사십시오.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자, 그럼 그 시기가 온다 안 온다. 올 수도 있다고 제가 예언해 드리는 거예요. 광풍 불 때는요.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성만 대표님과 함께 기준금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시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준비한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번호 026344-75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정보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 만나보셔야 되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 입주권인데요. 경의중앙선 한남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985년 10월에 준공했고요. 대지 면적으로는 27제곱미터, 전용 면적으로는 49제곱미터입니다. 4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금액 8억 7천만 원이고요. 월세로 하시면 보증금 3천만 원에 25만 원입니다. 대출액은 4억 2천만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입지 여건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입지 여건 어떻게 되나요? 입지 여건은 지도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저희 내경제TV에 바로 배경화면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숲이 용산 미팔군이에요. 그 뒤에가 한남 뉴타운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내경제TV에서 그 사진을 배경으로 하느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게 용산이거든요. 이 뒤에 배경이요. 네. 예. 자, 그러면 그 배경 한번 제가 지도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한남 뉴타운 바로 이 지역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산임수죠, 배산임수. 예, 한강이 있고, 뒤에는 남산이죠. 또 자청역 500호예요. 예, 어떤 분이 그래, 지금 묘지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예, 사람 사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청역 500호. 예, 바로 용산 민족공원과 그 뒤에 서울숲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대충 그냥 아무데나 그거 아닙니다. 나라의 정기.
5,000년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앙박물관이 있다는 것은요, 영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인가요? 대영 제국 박물관인가요? 일단 미국에 그거 있고요. 미국 박물관. 자, 박물관이요, 명당 중에 명당에 드는 겁니다. 바로요. 바로 중앙 박물관이 여기 있죠. 자, 그 옆에가 바로 한남 뉴타운이죠. 근데 여기에 누가 산다? 재벌 총수들이 이미 검증을 했어요. 이쪽으로 갔더니 돈을 무지하게 벌었다. 뭐, 그렇죠. 예, 무지하게. 뭐 100억, 200억 아니죠. 집이 한 뭐 200억, 300억이니까 몇 조씩 가지고 있죠. 몇 조씩. 예, 뭐 어떤 분은 100조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미 이 지역은요, 부자터예요. 부자터. 부자터. 두말하면 창설이다. 예. 자, 그럼 다른 지역? 여기보다 더 좋은 부자터가 있다? 자, 부자터 있었죠. 뭐 서초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죠. 성파구는 아니고요. 자, 이제는 예, 서초구 강남 부자터, 예전에는 이 지역이 침수 지역이었잖아요. 배밭이었고요. 그런데 부자터는, 전통적인 부자터는요, 용산이에요. 용산. 용령의 몇 산자, 용이 산다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 얼굴을 못합니까? 용환이라고 하잖아요. 부자들의 얼굴들이 바로 용환들이 사신 분들이 여기에 주로 몰려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부자터로 가는 게 지금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용산구에는 또 개발 호재가 참 많더라고요. 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가 너무 많아요. 좀 개발 호재를 전면적으로 다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부자가 못 되겠더라고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든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예, 근데 실은 저도 가지고 있겠죠. 아니, 부자터라는데 제가 부동산 박사가 거기다가 투자를 안 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쨌든 한남 뉴타운 개발 호재. 예, 한남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입니다.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바로 여기서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언해 드립니다. 자, 언제? 올해요. 올해. 평당 25억짜리 아파트 25평이면 25억입니다. 40평이면 40억이고요. 자, 경인선 연장 또 됐죠? 그렇죠? 신분당선 또 연장 노선이 돼 있습니다. 그럼 몇 개 노선이?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캠프킹 유엔사 부지. 예. 엄청난 가격입니다. 1조 2천억, 1조 3천억. 예, 여기 몇 층짜리 건물, 60층 건물이 6개, 7개, 8개 막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용산 민중공원 캠프킹까지 어마어마하죠. 84만 평. 광활한 대지에, 그것도 평지에 미국의 뉴욕 센트럴파크죠. 이 주변에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7개 건축하고 7개 건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집 하나가 있다면 그 가치 어마어마하겠죠. 여기에 외인 아파트 있죠. 외국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지금 뭐 곧 분양한다 안 한다 사랑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후분양할 것 같아요. 3.3제곱미터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일반 분양가가. 그럼 얼마입니까? 15억이에요. 여기에 프리미엄 10억 붙으면 25억 아닙니까?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자, 용산 국제업무단지 남북 경협부로 여기가 이제는 무역, 유통, 물류의 중심지가 글로벌한 기업들이 여기 다 온다고 보십시오. 앞으로 빨리 될 겁니다. 여기 빨리 돼요. 수용할 데가 없어요. 글로벌 기업을. 지금 글로벌 기업, 뭐 시티뱅크도 떠나고 막 떠났죠.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철도역이 거점 도시가 되는, 용산이 이제는 거점 도시가 되겠죠. 서울역이 한다고요? 서울역이 그렇게 수용할 만한 게 없어요. 외국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수용할 만한, 바로 용산이에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이미 발표했잖아요. 2030 서울시 용산구 개발 계획 보십시오.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용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발 계획이 많은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제 의견은요, 이 개발 계획 점유점 취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왜? 앞으로 미래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미래 남북 경협 준비하려면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위치에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많지만요.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이다. 배산 임수 4,500호의 명당 중이다. 사업 속도 상당히 빨라졌고요. 3.3 제곱미터 6천만 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주변에 6,000세대 대규모 단지고요. 강북의 최대 단지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축 아파트 진도몇 7 이상 내진 설계를 반영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6월 사업 시행 인가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좀 늦으면 7월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강남보다 더 고급 아파트 바로 이 지역에 탄생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들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매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요 다 쓰러져가는 빌라입니다. 예, 용산에 4층짜리 건물 무너졌죠. 즉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해요. 그러니까 어떻다? 서울시에서 빨리 하도록 지금 가속도가 붙었죠.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가속도가 붙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에 대한 투자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망은요 84제곱미터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온 분양 한 9억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2022년도에 입주를 예상을 해보면요 30억 원은 되지 않을까 봅니다. 평당 1억이니까 34억인데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보수 30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 임대가는 20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 제가 보니까 첼로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일 평형입니다. 30평대거든요. 30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의 가격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예, 가격 분석 해볼게요. 매매 금액은 8억 7천에 나왔고요. 월세 3천에 보증금 3천에 월 25만 원 받는다 보시면 되고 대출은 4억 2천 가능하고요. 실투자액은 4억 2천입니다. 네, 첫 번째 매물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 입주권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 거여 뉴타운 다세대 주택 입주권입니다. 5호선 거여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06년도 7월에 준공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30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은 55제곱미터에 3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입지 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참 중요하잖아요. 예, 입지는 또 지도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지도를 보시면요, 바로 거여 마천 지역에 위치했다. 북위례입니다. 북위례 이 지역은요. 자, 북위례에 위치했다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위에 보시면 잠실 있죠, 잠실. 잠실. 자, 잠실에 위치해 있고요. 송파구입니다. 또 그 옆에 보시면은 수서 SRT도 있죠. 또 뒤에는요. 뒤에는 남한산성이 있어요. 이 지역도 배산 임수예요. 제가 오늘 배산 임수를 가지고 옵니다. 또 자청령 500구죠. 또 산에 보시면 오금산도 있고 뒤에 보면요. 자청령 500구가 있는 명당 중에 명당이고요. 또 그 밑에가 바로 위례신도시예요. 위례시. 북위례하고 위례신도시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상부 중에 우리가 철도로 연결, 앞으로 남북 경유하면 철도가 중심지가 된다 했죠. 자, 성파구밖에 없어요. 성파구. 예. 자, 이렇게 봤을 때 강남과 서초구가 점진적으로 앞으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도 됩니다. 네, 이어서 개발 환경과 개발 호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발 환경과 호재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9호선 3단계 노선이 연장될 예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어디로 간다? 예, 하남시까지 가죠. 예, 제2 롯데월드 준공이 됐습니다. 또 약 3만 명이 종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가 상당히 주택가격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강남구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송파구죠. 그 다음에 가락시장, 현대화 또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에 송파구에 속해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또 있죠. 예, 종합운동장 바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정 법조타운 또 있죠. 법조타운. 럭셔리한 신도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수소 SRT 또 개통돼 있고요. 이게 추후에 남북 경영부에서 청량리역까지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사업 105층 탄생 예정이지 않습니까? 자, 100층 건물을 2개를 볼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이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분양권 확보 가능하고요. 거여 뉴타운 전체 13,000세대가 지금 건립이 될 예정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신축 아파트는 진도 7 이상의 내진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들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매물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물 소개를 좀 해보면요. 조합 설립 인가가 예정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정도에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죠. 자,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프리미엄 붙습니다. 또 체결통장 넣을 수도 없죠. 그때 가서 넣는다.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전망을 해볼게요. 자, 투자 예상가 59제곱미터 25평형을 보면 일반 분양가가 한 7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주변 시세는 지금 현재 7억 근접해 있고요. 입주 시 예상 시세가 12억이다 보시면 됩니다. 송파 헬로시티와 비교를 해보면 송파 헬로시티가 지금 15억이 넘었기 때문에 본 지역은 송파 헬로시티보다 좀 떨어진다고 지역 위치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12억까지는 무난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에 대한 가격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 4억 2천에 나왔고요. 자, 임대는 현재 보증금 1억 5천에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투자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매물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 입주권이었습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네, 매매가는 8억 7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거여 뉴타운 다세대 주택 입주권인데요. 5호선 거여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가격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네, 한선만 대표님의 부동산 세미나 자리가 마련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일정 확인해 보시고요. 예약해 주신 다음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